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체 현상 중에서 국외음화와 된소리대기 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외음이 아닌데 우리 국외음 중에서 영국외음과 경국외음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국외음은 경국외음에 가깝습니다. 자, 영국외음과 경국외음 이 두 가지 중에 경국외음, 그러니까 국외음이 아닌 자음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음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국외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는 원래 된소리가 아닌, 그러니까 예사소리가 어떤 음운의 환경에 따라서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된소리대기를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국외음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외음화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자음동화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음동화는 비음하든 유음하든 둘 다 자음과 자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변하는 현상을 얘기했었죠. 그런데 국외음화는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자음과 바로 모음 사이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 중에서요, 국외음이 아닌 자음이 특정 모음을 만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음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모음이 영향을 줘서 자음이 만나서 국외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국외음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운의 환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앞 음절의 종성이 디귿, 티귿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디귿과 티귿은 국외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디귿과 티귿이 뒷 음절의 초성이야. 그러니까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자, 뒷 음절의 초성이 모음이라는 얘기는 첫소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응, 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음운체계 중에서 모음체계에서 배웠는데 바로 이중모음의 분류 기준이 되는 그 반모음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 어떤 이중모음들이 해당되느냐? 그러면 야, 여, 요, 유. 자, 이런 글자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글자들을 만났을 때라는, 이런 음운들을 만났을 때라는 조건이에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앞 음절의 종성이 디귿티귿이고 뒷 음절의 초성이 모음이나 그 다음에 반모음이 야야, 야여, 요유 이 것들을 만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때 디귿과 티귿이 자, 국외음, 경국외음이죠. 지읒과 치읒으로 역시 각각 변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단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앞말이 실질 형태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형태소 내에서,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음 이로 시작하는 것이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관계만을 형성해주는 그러한 묘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형식 형태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조사라던가 그 다음에 접사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미 같은 경우. 자, 이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국외음화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쉽죠? 앞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굿다의 굿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게 용언의 어간이에요. 그렇죠? 이가 붙었어요. 그렇죠? 혼자 쓸 수 없는 글자죠. 자, 보시니까 디귿 뒤에 모음 이가 왔기 때문에 이 디귿이 지읒으로 변해서 연음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굳이, 굳지,
굿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죠. 같이 같은 경우에도 갓이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이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티귿이 이를 만나서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같이 이런 식으로 역시 연음이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다치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뒤에 있는 글자가 지금 이가 아니라 히읗이 먼저 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맞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자, 이거의 음운 변동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닷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닷이라고 하는 말과 지금 히라고 하는 말이 먼저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뒷시간에 한번 배울 텐데 디귿이라는 글자와 히읗이라는 글자가 만나게 되면요. 얘네들이 거센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디귿 계열의 거센 소리. 그러니까 뭘로 변하게 되느냐면 얘네들을 발음하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중간 글자 한번 보시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것이 지금 원래는 받침과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티귿이 지금 뭐를 만났어요? 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귿이 다시 뭘로 변하게 된다? 치읓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 그래서 다치다 이렇게 축약 뒤에 일어나는 국외음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국외음화는 정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이 두 가지가 부딪혔는지 아닌지 그거 하나만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국외음화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된소리 대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된소리 대기는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경음화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된소리 대기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냐? 예사소리가, 그렇죠? 특정 음운 환경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음운 변동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요. 특정 음운의 환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사소리가 어떤 특정 음운 환경에서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죠. 그렇지? 자, 우리가 된소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된소리를 가지고 있는 예사소리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이 있을 거고요. 비읍과 시옷과 지읒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녀석들이 된소리로 변한다 그랬는데 된소리에는 쌍으로 된 녀석들을 말하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그리고 쌍시옷, 쌍지읒 이런 식으로 우리가 5가지 종류의 음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원래는 이 녀석들인데 특정 음운의 환경에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된소리 대기는 어떤 특정 음운의 환경이 있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이 많아. 쌤 외워야 돼요? 네. 외우셔야죠. 공부를 얘들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학습이잖니. 공부는 절대 편하게 해서는 잘할 수가 없어. 그 어려운 걸 이겨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음운의 환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예사소리가 변하는지 보면요. 앞 음절의 종성, 그러니까 받침이겠죠? 얘가 안울림 예사소리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안울림 예사소리. 안울림 예사소리가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쵸? 얘네들이 안울림 예사소리죠? 이 녀석들이 오고요. 받침으로 뒷 음절의 초성이 역시 똑같은 글자가 올 때.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올 때 뒤에 소리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받침이 안울림 소리, 예사소리 이 5가지이고 뒤에 게 역시 똑같은 5가지일 때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뒷소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를 볼까요? 국밥 같은 경우에 기역이 왔죠? 그렇죠. 안울림 예사소리네요. 뒤에 나온 거 뭐가 왔죠? 비읍이 왔죠. 그러니까 이 비읍이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국밥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선생님 국밥 좋아해요.
자, 그 다음 박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앞에 기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옷이 들어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시옷이 된소리로 변하는 박사가 아니라 박사 이렇게 발음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의문의 환경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용언의 어간 종성이 그렇죠? 니은과 미음이고 용언의 어미 초성이 기역, 디귿, 시옷, 지으실 때 비읍이 해당 사항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비읍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기역, 디귿, 시옷, 지으실 때 이해가 되셨나요? 역시 뒤의 소리,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미는 뭐냐면 선생님이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뒤에 품사에서도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어떤 얘기냐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신고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은 우리가 신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신이라고 하는 글자와 다라고 하는 글자가 만나서 만든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좀 전문적인 문법적인 용어로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형태를 변화시켜도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신고, 신으니, 신어서 자 이렇게 계속 바꿔도 신다라는 의미 자체는 뜻이 변하지가 않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용언의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뒤에서 변화했을 때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녀석들을 우리는 용언의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예로 본다면 신고라고 했을 때 앞에 용언의 어간이 지금 뭘로 끝났죠? 니은으로 끝났죠. 뒤에 뭘로 시작하고 있죠? 어미가 기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의 기역이 뭘로 바뀐다? 쌍기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삼고도 마찬가지예요. 삼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삼다라고 하는 말에서 요 미음이 기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 녀석도 어미가 되겠죠. 미음이 기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고가 아니라 삼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두 가지 된소리 규칙을 배워봤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앞 음절의 종성이 중요한 규칙인데 한자어여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거는 순우리말, 우리 고유어에서는 안 되고요. 한자어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자어일 때 리을이 있는 거예요. 받침이. 끝나는 받침이 한자어 리을이고 뒷음절의 초성이 역시 똑같이 한자어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죠. 한자어일 때 디귿, 시옷, 지읒이 올 때 얘네들이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들도 발사, 갈등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한자어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발 할 때 리을로 끝났죠. 뒤에 사는 시옷으로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발사 이런 식으로 된소리가 되고요.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을로 끝났고 뒤에 있는 디귿을 만났기 때문에 디귿이 갈등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강조해 줄게요. 꼭 이 규칙은 한자어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번째 규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 음절의 종성이 관형사형 리을로 바뀐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품사에서도 한 번 더 배우겠지만요.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원래는 동사나 형용사, 그러니까 용언이었어요. 그런데 어미, 이 리을이라고 하는 어미를 갖다 붙이면은 얘가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이 말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할이라고 하는 말은 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역시 활용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지?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리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합치니까 뭐가 되었어요? 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했을 때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거든요. 것은 것인데 어떤 것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것을 할이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관형사형 의리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됐죠? 의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먹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먹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먹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먹 뒤에 리을을 붙여요. 그러면 리을을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먹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변했을 때 관형사형 리을이 오면 그 뒤에 오는 안울림 소리, 예사 소리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 5가지가 된 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발음 한번 볼까요? 할 것을이 아니라 할 것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연음이 된 거예요. 아시죠 이제? 갈 때가 그러면 갈 때가 의존명사거든요. 얘가 디귿이죠. 그래서 갈 때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자, 된소리의 규칙 우리가 4가지를 한번 봤는데요. 자, 사실은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귀찮아하고 외우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의 문법적인 실력 향상이 굉장히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버거워하지 마시고 자, 까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이 안 날 때면 여러 번 계속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